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3편을 통해 우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에피소드의 시장은 언제나 옳다. 멀티플에는 이유가 있다. 에피소드의 재무제표는 질문의 도구다. 숫자 뒤를 봐야 한다. 에피소드 3 멀티플이 바뀌는 순간이 진짜 기회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종목 하나를 분석하는 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실전 분석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현재 위치 파악. 지금 시장은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2단계 이유 분석. 왜 시장이 이런 평가를 내렸나? 3단계 변화 예측. 이 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각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회사 A전자를 분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회사는 아니지만 실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A전자의 기본 정보입니다. 현재 주가 2만원. 최근 12개월 EPS 2,000원. 따라서 현재 PER 10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높은 건가, 낮은 건가? 비교가 필요합니다. 비교 1시장 평균. 코스피 평균 PER 10배. A전자는 시장 평균 수준이네요. 비교 2업종 평균. 전자부품 업종 평균 PER 12배. 업종보다는 낫네요. 비교 3유사 기업들. 경쟁사 비전자 PER 15배. 경쟁사 C전자 PER 8배. 경쟁사 D전자 PER 12배. A전자는 중간 정도입니다. 비교 4과거 자기 자신. A전자 과거 3년 평균 PER 13배. 과거보다 낮아졌네요.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현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정리하면 시장 평균 수준, 업종보다는 낮음, 경쟁사 중 중간, 과거 자신보다 낮음. 그래서 이게 기회인가요? 함정인가요? 아직 모릅니다. 2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 를 물어야 합니다. 질문 1. 왜 업종 평균보다 낮을까? 재무제표를 봅니다. 영업이익률 8% 업종 평균 10%. 부채 비율 150% 업종 평균 100%. ROE 9% 업종 평균 12%. 수익성이 업종보다 낮고 부채도 많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낮네요. 시장이 업종보다 낮은 PER을 준 이유가 보입니다. 질문 2. 왜 B전자는 PER 15배인데 A전자는 10배일까? 사업 구조를 비교해 봅니다. B전자. 자체 브랜드 제품 70%, 하청 30%, 해외 매출 60%, 장기 계약 비중 80%, 고객사 상위 10개 매출 비중 40%, A전자. 자체 브랜드 30%, 하청 70%, 해외 매출 20%, 단기 계약 중심, 고객사 상위 3개 매출 비중 70%. 차이가 명확합니다. B전자는 자체 브랜드 비중이 높아서 가격 결정권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장기 계약으로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고객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A전자는 하청 의존도가 높아서 단가 협상력이 약합니다. 내수 중심이라 성장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 계약이라 수익 변동성이 큽니다. 상위 3개 고객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시장이 B전자의 15배, A전자의 10배를 준 이유가 명확합니다. 질문 3. 왜 과거보다 PER이 낮아졌을까?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봅니다. 3년 전. 주요 고객사 2곳. 하청 비중 50%. 지금. 주요 고객사 여전히 2곳 의존도 증가. 하청 비중 70% 증가. 사업 구조가 악화됐네요. 더 하청 의존적이 되었고 자체 브랜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시장이 과거 13배에서 10배로 낮춘 이유가 보입니다.
질문 4. 왜 시전자는 PER 8배밖에 안 될까? 시전자를 봅니다. 적자 전환한 지 2분기째. 주요 고객사가 경쟁사로 전환 발표. 대표이사 사퇴. 자금 유동성 문제. 아, 이건 심각한 위기 상황이네요. 8배도 높을 수 있겠습니다. 2단계 정리입니다. A전자가 PER 10배를 받는 이유. 수익성이 평균 이하. 부채가 많음. 하청 의존도 높음 70%. 고객 집중도 높음 상위 세계 70%. 과거보다 구조 악화. 성장성 제한 내수 중심.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시장은 정확히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평가가 바뀔 수 있을까? 변화의 징조를 찾아야 합니다. 최근 공시와 뉴스를 살펴봅니다. 발견 1. 해외 법인 설립. 3개월 전 베트남 법인 설립 공시. 발견 2. 신규 고객사 계약. 1개월 전 일본 전자업체와 공급 계약. 발견 3. 자체 브랜드 신제품. 곧 출시 예정. CES에서 긍정적 반응. 발견 4. 부채 상환. 회사채 일부 조기 상환 발표. 발견 5. 신임 CFO 영입. 글로벌 기업 출신 재무 전문가. 흥미롭습니다. 변화의 신호들이 보입니다. 분기 실적을 추적해 봅니다. 1분기 해외 매출 비중 20%. 2분기 해외 매출 비중 25%. 3분기 가이던스 30% 예상. 자체 브랜드 매출. 1분기 30%. 2분기 33%. 3분기 예상 35%. 부채 비율. 작년 150%. 올해 2분기 140%. 목표 120%. 패턴이 보입니다. 회사가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낙관 시나리오. 1년 후. 해외 매출 40%. 자체 브랜드 40%. 부채 비율 120%. 고객 분산도 개선. 이렇게 되면 B전자와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B전자가 PER 15배를 받으니까 A전자도 13에서 14배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예상 EPS 2,500원. 예상 PER 13배. 목표주가 32,500원. 현재 주가 2만원에서 62% 상승 여력. 보수적 시나리오. 변화가 예상보다 느리거나 실패하면 PER은 그대로 10배. 내년 EPS 2,300원. 목표주가 23,000원. 15% 상승 여력. 비관 시나리오. 구조 개선 실패, 주요 고객 이탈하면 PER 8배로 하락. EPS 2,000원 유지. 목표주가 16,000원. 20% 하락 리스크. 자,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제 판단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1.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 낙관 62%. 보수 15%. 비관 마이너스 20%. 확률을 주관적으로 매겨봅니다. 낙관 30%. 보수 50%. 비관 20%. 기대 수익률. 0.3 곱하기 62% 더하기 0.5 곱하기 15% 더하기 0.2 곱하기 마이너스 20%는 22.1%. 나쁘지 않습니다. 2. 변화의 확실성. 징조는 보이지만 아직 초기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량 진입하고 변화가 확실해지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3. 시장 인식 타이밍. 아직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A전자를 하청 의존 내수 기업으로 봅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도 구조 개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아직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모니터링 포인트. 매수한다면 분기마다 체크할 것들. 해외 매출 비중 추이. 자체 브랜드 비중 추이. 부채 비율 개선 속도. 신규 고객 사추가 여부. 이 중 하나라도 역행하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제 결정은 조건부 매수. 현재 소량 목표 즉 금액의 30% 진입. 3분기 실적에서 개선 확인되면 추가 매수.
시장이 구조 개선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완성. 분석 프로세스를 배웠으니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수 1. 확증 편향. 이 주식 사고 싶어 하고 먼저 결정한 다음 그걸 정당화할 근거만 찾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실수 2. 과도한 낙관. 이 회사 진짜 잘 될 거야. 감정적으로 빠지면 위험합니다. 항상 비관 시나리오도 준비하세요. 실수 3. 시장과 싸우기. 시장이 틀렸어. 이건 완전 저평가야. 에피소드 1을 기억하세요. 시장은 옳습니다. 다만 변할 뿐입니다. 실수 4. 변화 없는 기다림. PER 낮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변화의 징조가 없으면 영원히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실수 5. 완벽주의. 100% 확실할 때만 투자해야지. 100% 확실하면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적절한 불확실성을 감수하세요. 실수 6. 과신. 내 분석은 완벽해. 겸손하세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손절 기준을 정해두세요. 마지막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의 관점을 배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 멀티플에는 이유가 있다. 변화를 읽고 그 변화를 시장이 인식하는 순간을 포착하라. 이게 제 투자 철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철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일관된 철학을 갖는 겁니다. 좋은 투자 철학의 조건. 1.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2. 백테스트가 가능해야 합니다. 3.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4. 감정이 아닌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5. 계속 개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철학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분은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성을 중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변화의 초기 단계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철학을 찾으세요. 4편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 배운 것 시장을 존중하라. 에피소드 2에서 배운 것 숫자 뒤를 보라. 에피소드 3에서 배운 것 변화를 읽어라. 에피소드 4에서 배운 것 체계적으로 접근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지식의 게임이 아닙니다. 지혜의 게임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실수하세요. 배우세요. 개선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 가세요. 시장과 싸우지 마세요. 시장을 이해하세요. 풍문을 쫓지 마세요. 스스로 분석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